안녕하세요. 6500rpm입니다. 제가 그동안 늘 연비에 안 좋은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번엔 연비에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비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려 한자가 다르고 심지어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료 효율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거리를 가는데 소모되는 연료의 양이어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전자는 높을수록 좋고 후자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엔진을 만드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연비를 향상시킨다고 하고 타이어 업계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저연비 타이어를 자랑하는 편입니다. 한자 표기를 봐야 구분이 되는데 사실 한자를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한자를 봐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는 그냥 둘의 구분을 포기하고 연비가 좋다 나쁘다로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해가 없죠. 그럼 연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를 경량화하고 연비에 좋은 타이어를 쓰고 공기압을 빵빵하게 채운다 정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에너지와 운전법의 관점에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연료의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되는지 생각해보면 좀 더 재미있는데요. 엔진에서 연료를 공기와 섞어 연소시키면 배기가스가 생성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에 의해 가스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우리는 그걸 폭발이라고 부르죠. 이 폭발력으로 피스톤을 밀어 열 에너지의 일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피스톤이 움직이면 크랭크 축이 돌아가고 토크라고 불리우는 회전력이 만들어져 변속기와 구동축을 거쳐 바퀴를 굴립니다. 여기에 그 토크라는 힘으로 1분에 몇 번을 밀어주느냐를 곱하면 그게 바로 출력이고요. 마지막으로 타이어가 마찰력을 통해 노면을 밀어내면 드디어 차의 가속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차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죠. 사실 연료 연소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뜨거운 배기가스의 형태로 그냥 버려지고 엔진의 각종 마찰이나 진동 등으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제외하면 내연기관에서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 효율은 잘해야 30% 정도이고 동력계통의 구동 손실을 제외하면 결국 바퀴까지 전달되는 건 고작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퀴로 전달되어 차로 움직이던 20%의 에너지는 결국 공기저항과 타이어의 구름저항 그리고 브레이킹에 의해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주차하고 차가 차갑게 식으면 연료에서 얻은 에너지의 전부가 공기를 데우는 데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열심히 연료를 태웠는데 끝이 꽤 허망하군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차라면 브레이킹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회생제동 발전으로 배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가속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전과 방전 과정에서 또 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어차피 그냥 버려질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거니까 모아놓으면 연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연비를 잘 뽑으려면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연료를 적게 쓰고 이미 사용한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면 됩니다. 연료를 적게 쓰려면 악셀 페달을 적게 밟으면 되고 손실을 줄이려면 브레이크를 덜 밟으면 되죠. 각각 전문 용어로 깃털 악셀링과 노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공기저항과 타이어 구름 저항이 적은 저속 운행은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 한산한 고속도로라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노브레이크 정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비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오죠. 이런 운전에 필요한 건 스킬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쯤에서 모두가 궁금해야 할 그것, 엔진의 전수, RPM은 얼마일 때 가장 연비가 좋을까요? 검색을 좀 해보면 3000rpm이 되면 충분하다, 아니다, 2000rpm 넘기면 안 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정답은 RPM은 낮을수록 좋다입니다.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엔진 구동 저항이 커져서 에너지 손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RPM이 높을수록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한 낮은 엔진 회전수로 가능한 바퀴를 빨리 굴리려면 가장 높은 단수의 기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연비를 생각해서 너무 낮은 RPM으로 다니면 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RPM이 낮으면 토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내연기관 엔진의 문제점이죠. 연료를 적게 쓰려면 깃털 악셀링을 해야 하는데 힘이 없다고 악셀을 더 밟게 되면 가속도 제대로 안 되면서 연료만 쏟아붓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연비를 위해서는 깃털 악셀링이 가능한 수준에서 RPM을 적게 쓰는 게 답입니다. 차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경험상 대략 1000rpm 이상은 되어야 깃털 악셀링으로 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살 가속을 하다 보면 자동 변속기도 보통 2000rpm 이내에서 변속이 되고 제 차의 수동 변속기 연비운전 가이드도 2000rpm이 되면 변속하라는 신호가 뜨는 것으로 보아 2000rpm 정도까지는 엔진 효율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악셀을 살짝 밟는 것이고, 기어 변속은 결국 악셀을 가능한 살짝 밟기 위해 필요한 RPM 맞춰주는 역할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가능한 적게 밟으려면 차간 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감속이 필요할 땐 풋브레이크 대신 악셀 오프, 즉 엔진 브레이크로 커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악셀을 계속 밟고 있다면 연료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빨간불 보이면 바로 악셀 놔야죠. 엔진 브레이크도 사실 손실이라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밟아 동력을 끊으면 미끄러지듯 더 오래 굴러갈 수 있긴 하나, 주행 중 기어를 물려두지 않으면 가속이 필요할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없어 위험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까진 하지 말자고요. 단 일부 고급차엔 코스팅 기능이라고 연비를 위해 주행 중 기어를 알아서 빼고 넣어주는 기능이 있으니 정 필요하면 차를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일은 아닌 걸로. 그래서 종합하면 깃털 액셀링이 가능한 가장 낮은 RPM으로 다니되 가급적 1000에서 2000rpm 사이를 유지하고, 가감속은 가능한 천천히 적게 할수록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시속 60에서 80km 정도 속도가 될 겁니다. 오르막이나 추월 시에도 가능한 악셀을 적게 밟는 방향으로 주행하면 되는데, 평지 대비 힘이 모자란다 싶으면 악셀을 더 밟는 것보다는 RPM을 조금 더 쓰고 악셀을 덜 밟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 변속기 차들은 어차피 차가 알아서 적당히 변속하겠지만요. 물론 연비 운행도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연비가 좋은 차는 무엇일까요? 연비의 기준을 공인 연비가 아닌 엔진의 에너지 효율로 보면 놀랍게도 답은 이겁니다. F1 레이스카죠. 아니, 13,000rpm으로 연료를 품하시는 F1이 거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열 효율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통의 자동차 엔진에 비하면 F1 레이스카의 엔진을 포함한 파워 유닛은 열 효율이 무려 50%를 상회하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수준입니다. F1의 높은 출력은 사소한 것까지 정밀하게 만들어져 최소화된 구동 손실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요즘 F1은 6기통 1600cc 터보 엔진으로 700마력 정도를 내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 1000마력 이상의 최대 출력을 내는데요. 140L 정도의 연료를 채우고 추가 급유 없이 경기당 306km 정도를 달리므로 연비가 최소 2.2km 정도입니다. 별론데요 싶은 숫자지만 서킷 주행으로만 306km 거리를 대략 1시간 20분 만에 주파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고작 300마력짜리 느린 보제차도 서킷 들어가면 평균 연비 2.5km 찍히더라고요. 뭐야, 슈퍼카도 아니고 F1급이었네. 연비만.